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는 저는 올해로 30대 중반에 접어든 가정주부이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사업가예요. 친정 어머니와 함께 시작했던 음식 관련 사업이 성공을 이루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죠. 제가 성공을 이루기 직전,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갓 결혼한 세대기던 시절 이야기랍니다. 남다른 음식 솜씨를 가진 친정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과를 전공하게 되었어요. 졸업하던 겨울부터 곧장 어느 요식업 회사에 사무직으로 근무하게 되었고요. 그 즈음 만나기 시작한 남자친구가 바로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저와 같은 대학의 호텔 경영학과 출신이었고 어느 호텔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이었어요. 저희 둘 모두 넉넉한 집안 형편은 아니었기에 치열한 사회 초년생 시절을 보냈죠. 그 바람에 연애 기간도 꽤나 길어졌고요. 그 긴 연애 시간을 지탱할 수 있었던 건 당연히 저희의 깊은 사랑 덕분도 있었지만 친정엄마의 밥심 또한 한몫 단단히 거들었어요. 남자친구는 본가에서 해주는 밥은 맛이 없다면서 친정엄마가 때때로 불러다 차려주는 밥상을 무척이나 기다리고 반겼어요. 친정어머니와 저는 고봉밥을 매번 복스럽고 맛나게 뚝딱 해치우는 그를 보며 사윗감이구나, 남편감이구나 싶더랬어요. 그렇게 긴 연애 기간이 흐른 뒤 각자의 직장에서 자리를 잡게 된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이 왜 그렇게 본가의 밥을 싫어했는지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원인은 바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건강을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본인 스스로 그 건강의 비결을 채식이라고 입이 닳도록 강조할 만큼 강력한 채식주의자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남편이 상견례 장소로 한정식집을 예약했었어요. 왜 한정식엔 보쌈류나 갈비찜 같은 고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본인 먹을 음식들을 직접 싸왔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조리도 되지 않는 날것 그대로의 채소들을 식탁에 늘어놓으면서 투덜투덜 음식 투정을 늘어놓았고 그 말을 듣는 저와 친정 엄마는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구나 싶었어요. 이건 뭐 사람 먹으라고 내어놓은 음식들인지 아니면 먹고 죽으라는 음식들인지 채식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한다기보다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인간은 원래가 초식동물이야 초식동물.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자리에도 고기 안 들어간 음식들은 많지 않나요? 그렇게 보이긴 보여도 밖에서 사 먹는 음식들은 도통 믿을 수가 없어. 네? 뭐 하나 동물 성분이 없는 음식들이 없잖니. 고추장에도 동물성 성분 조미료가 들어가 있고 김치에 들어간 젓갈도 동물성 성분이고 된장찌개에도 하다못해 멸치 육수라도 썼겠지. 동물성 성분들은 하나같이 독이에요. 사람 죽이는 독. 네. 여러분들께서는 비건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육류, 가금류, 난류, 어류, 유제품들을 섭취하지 않는 형태의 채식주의자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비건인데요. 시어머니는 이러한 비건 채식 스타일에 본인 가치관까지 접목시킨 아주 독특한 형태의 채식주의자였어요. 채식을 바탕으로 거의 모든 음식을 생식으로 먹는다고 해야 할까요? 식자재를 불에 강호하지 않은 채로 자연 상태 날것 그대로 먹거나 혹은 말려서 먹는 방식이죠. 불에 가공해서 먹는 음식은 오직 밥 하나뿐이었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식탁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래요. 따끈따끈하게 지어놓은 쌀밥에 반찬이라고는 날것 그대로 썰어놓은 당근, 오이, 말린 호박과 가지 등
채식이 전부였어요. 그 반찬들을 오직 굵은 소금에 찍어 먹기만 할 뿐이었죠.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양념들도 절대로 식탁에 올리는 법 없었죠. 물론 시어머니가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흉보자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사람들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고 채식주의 또한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요. 범죄를 옹호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삶의 방식이 존중받아 마땅한 만큼이나 시어머니의 채식 또한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 본인의 채식주의를 타인에게 억지로 강요한다는 것에 있었어요. 결혼 후 한동안은 큰 문제 없이 보냈어요. 시댁과 신혼집이 제법 거리가 되었던 데다가 남편이 저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있잖아 여보, 지금 제일 받고 싶은 선물 딱 한 가지만 말해봐봐. 선물? 자기 성과금 받았구나? 물질적인 거 말고, 응? 장모님 애인 생기셨대? 잘됐다. 혼자 많이 외로우셨을 텐데. 자꾸 뭐래. 나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거든. 당신 설마 눈치도 못 채고 있었던 건 아니지? 무슨? 나도 안다 뭐. 고마워 여보. 고생 많이 했어. 앞으로 더 열심히 살자 우리. 아들인지 딸인지는 안 물어봐? 그게 뭐가 중요해.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 낳아서 잘 키우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빤히 봐? 당신 표정이 완전 기뻐하는 사람 같지는 않아서. 왜? 아빠 되는 거 부담돼? 부담이라기보다는 그래, 숨길 일은 아니니까. 나 해외 연수 기회 잡았어. 한 3, 4년 외국에 있는 호텔에서 근무하게 될 것 같아. 에이, 난 또 뭐라고. 좋은 일이잖아. 태어날 아이의 부모이기 전에 당신에게도 당신의 삶이 있는 거고. 아이는 나랑 친정엄마가 잘 돌볼게. 마음 편히 다녀와. 얘기는 고마운데 난 자꾸 우리 엄마가 걱정돼가지고. 시어머니가 왜? 채식? 걱정하지 마. 설마 임신한 며느리한테까지 강요하겠어? 그래도 마음이 좀... 정말 괜찮겠어? 진짜지 그럼.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와이프 믿지? 남편은 그렇게 저희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임산부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유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었는데요. 다행히 큰 위험은 아니었어요. 다른 임신 초기의 임산부들보다 아주 조금 위험이 높을 뿐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크게 신경 써야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호시탐탐 저에게 희한한 형태의 채식을 전파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던 시어머니에게는 약간의 유산조짐이 있다는 소식이 빌미가 되어버렸던 모양이었죠. 제가 진단을 받아들기가 무섭게 저를 시댁 식탁에 불러다 앉히더라고요. 그 식탁에는 당연하게도 시어머니 스타일의 채식 식단이 차려져 있었고요. 사부인 통해서 얘기 들었다. 유산조짐이 있다지? 다행히 심각한 정도는 아니래요. 몸에 무리가 갈 만큼 격렬한 운동 같은 걸 당분간 삼가하라는 얘기였지 약을 먹는다던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던가 하는 정도는 아니라네요. 땡! 그게 어미 될 사람 입에서 나올 얘기야? 네? 솔직히 태아가 위험한 상태인 것이 다 누구 때문이니? 다 너 때문이잖아. 혹시 지금 제가 음식을 함부로 먹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려는 건가요? 당연하지. 인간은 원래가 채식동물인데 동물성 성분을 함부로 섭취하니까 유산 위험이 안 생기고 백이겠냐. 그 말이다 내 말이. 어머니,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영양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시끄럽고 오늘부터 매일 저녁은 여기 와서 먹거라.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식단도 내가 다 짜놓았으니 가져가서 꼭 지키거라. 지키는지 아닌지 수시로 검사할 테니 그리 알고 명심해. 동물성 조미료나 육수 같은 것도 안 된다. 동물성 식품은 사람에게는 독이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채식을 존중해요.
하지만 그걸 저에게 무턱대고 강요하는 것까지는 도저히 존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식품 영양학과 나왔잖아요. 시어머니의 식단에는 필수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결핍되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보셨어도 문제 심각한 식단이다 싶을걸요. 심지어 저는 임산부잖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잘 챙겨 먹어야 하는 임산부요. 그런 임산부에게 정상적인 채식도 아니고 거의 생식 수준의 기이한 채식을 강요한다니요.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는 본인의 채식 스타일을 자꾸만 저에게 강요했어요. 저 또한 시어머니가 그러거나 말거나 저녁 밥만 시댁에서 채식으로 먹는 척하면서 다른 끼니는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간 건강식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죠. 시댁에서의 저녁 식사 자리나마 시어머니의 채식에 맞춰주는 척했던 이유는 간단했어요. 아무리 걱정할 정도의 위험은 아니라지만 어쨌거나 유산의 조짐은 썩 달가운 소식은 아니니까요. 행동 하나하나 신경 쓰이는 상황에 시어머니와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참 다행스럽게도 친정어머니가 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었죠. 친정엄마는 임산부 딸을 위해 매일같이 새로운 반찬을 해다 주셨고, 저는 맛도 좋고 영양소도 풍부한 친정엄마의 음식 덕분에 유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부모다 생각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렴. 네? 낮에 고기 먹었니?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씀이기는 너한테서 고기 냄새가 나서 하는 말씀이지. 순간 저는 기겁을 하고야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초능력자인가 싶었어요. 그날 점심에 소고기 뭇국을 먹었거든요. 그런 저의 표정을 읽었는지 시어머니의 호통이 이어졌어요. 네가 이럴수록 아이의 건강을 해치는 길이라는 것만 알아둬. 명색이 애미가 돼가지고 뱃속에 태아를 죽이는 꼴이야.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정작 태아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대로 유산하는 꼴을 잠자코 지켜보느니 옆에 바짝 붙어서 직접 돌봐주는 수밖에. 시어머니는 그 길로 짐을 바리바리 챙겨 시댁을 나섰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저를 이끌고 도착한 곳은 황당하게도 저의 신혼집이었어요. 제가 뭐라 말할 겨를도 없이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안방에 짐을 풀었고, 저는 졸지에 작은 방으로 밀려난 신세가 되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시어머니의 기이한 채식 강요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한 집에 살게 되었으니 아침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건 당연했고, 그나마 회사에서 먹는 점심마저 시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겠다며 나섰으니까요. 그 도시락은 물론 쌀밥을 제외한 모두가 생식 스타일의 채식 도시락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어느 정도 맞춰드려야지 했던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고통과 스트레스, 그 자체인 시간들이게 된 거예요. 집에 있는 모든 시간에 저의 곁에 딱 달라붙어 채식 공부를 시켰어요. 식품 영양학 전공자인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고요. 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맞서기로 했어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어머님도 들어서 아시잖아요. 유산 위험은 넘겼다는 거. 누가 그러디? 다 괜찮아졌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내 눈에는 하나도 괜찮을 것 없는데? 누가 그러긴요. 같이 산부인과 가서 들었잖아요, 분명. 왜요? 말도 안 되는 채식 강요하겠답시고 이제는 전문가인 의사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요? 넌 애가 꼭 그러더라. 한마디를 하면 두 마디를 알아들어야지. 한마디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 제가 못 알아들은 얘기가 뭔데요, 도대체? 육식 성분은 독이야. 네 입으로 들어간 독은 고스란히 태아에게 축적된다.
육식 성분은 절대로 독 아니고요. 제 입으로 들어간 영양소가 태아에게 전해지는 건 맞지만 애초에 독이 아닌데 문제될 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지. 사람은 원래가 채식동물인데 육식 성분이 왜 독이 아니니? 대답해봐. 과학적 역사적으로 따져봐도요. 사람은 채식동물이 아니라 채식, 육식 함께하는 잡식성 동물이에요. 그 사실이 그렇게 싫으면 채식동물 혼자 지키면서 사시면 된다니까요. 강요하지 말고. 일 없다. 내 너를 꼭 채식주의자로 개조시키고야 말 것이야. 우리 손주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겠어. 막말로다가 너한테 쌓인 독과 같은 육식 성분이 모유에 고스란히 남아서 우리 손주한테 갈 텐데 친할머니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보고만 있다든. 어머님! 난 말이다. 우리 손주가 태어나면서부터 채식주의자이면서 몹쓸 육식 따위는 모르는 올바른 삶으로 이끌고 싶어. 그게 내 솔직한 진심이다. 나 원참. 그쯤 해서 저는 할 말을 잃고야 말았어요. 아니 제가 술, 담배라도 하고 다니면 또 몰라요. 기껏해야 과학적으로 밝혀진 진실에 따라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며 태아와 저의 건강을 돌보겠다는 거잖아요.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도 그래요.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 영양소의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요즘 절에서조차 꼬꼬마 동자 스님에게는 일부러라도 고기를 먹인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이면서 친할머니 될 사람은 입만 열었다 하면 채식 만세, 인간은 채식동물, 육식 성분은 독, 이러고 앉았으니 거기다 대구선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고요. 속위의 경읽기도 정도가 있는 거고 떠들어봤자 제 입만 아플 뿐이죠. 그렇게 한동안 다툼의 날들이 이어졌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시댁에 돌아가라고 넌지시 얘기를 꺼내보았자 역시나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그러는 사이 저의 식단은 온통 기이한 채식투성이었고요. 꽤 긴 시간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가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겪어버린 저는 결국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에 쓰러지고야 말았어요. 쓰러진 원인은 당연히 영양실조와 극심한 스트레스,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사실은 저의 영양실조로 인해 태아가 전보다 훨씬 큰 유산 위기에 놓여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진단을 듣는 내내 저의 뇌리에는 섬뜩한 생각이 스쳐가더군요. 이대로 시어머니가 곁에 있으면 나와 태아에게 똑같은 위협이 언제든 다시 닥쳐올 수 있겠구나. 아니, 분명히 닥쳐올 것이다. 무사히 출산을 마친다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나도 모자라 아이에게까지 기이한 채식을 강요할 테니 아이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겠지.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저와 태아의 곁에서 떼어놓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저와 친정엄마가 그 결심을 되새기며 집으로 돌아오던 순간 저희 모녀야 앞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친정엄마가 임신한 딸을 위해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은 음식들을 시어머니가 동네 떠돌이 개밥으로 주고 있더군요. 그냥 음식도 아니고 친정엄마가 밤을 새워가며 만들어다 주신 정성 그 자체인 음식들을요. 저는 결국 격분하고야 말았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고는 있으세요? 이깟 독쓰레기들 개밥으로 버리고 있잖니. 왜? 그게 문제라도 된다든? 그 음식들이 어떤 음식들인지는 관심도 없죠? 넌 배운 만큼 배웠다는 애가 말이 참. 입은 틀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렴. 이게 어딜 봐서 음식이니? 아, 진짜. 그래요, 채식주의자? 좋죠. 그게 뭐 나쁜가? 사람에게는 각자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는 법이니까 존중합니다. 그래? 아이고야, 이제야 네가 좀 올바른 생각을. 근데 이건 아니죠. 동물성 성분이 독이라는 말도 시어머니 본인이 주장하는 이상한 채식 식단이 건강식이라는 말도 절대 동의 못해요. 자신의 가치관을 타인에게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도 더 이상은 존중할 수가 없겠습니다. 동의할 것도 없고
존중할 것도 없어. 어른이 하는 말이니까 넌 그냥 나 죽었소 하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해. 저 지금 응급실 다녀오는 길이에요. 근무하다가 쓰러져서. 혹시 고기 먹었니? 뒤에서 그러고 다닐 줄 진작에 알아봤다. 제대로 못 먹어서 쓰러진 거예요. 영양실조. 그놈의 이상한 채식 강요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원인이기도 하고요. 저와 태아에게 독은 동물성 식품이 아니라 어머님 그 자체였다고요. 너 지금 친정엄마 앞이라고 체면 세우니? 이게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버르장머리 없을만 해서 없는 거고 앞으로는 안 보고 살 작정으로 이러는 거죠. 의절이라도 하겠다? 누구 맘대로? 유감이지만 해외 연수 중인 댁내 아드님과도 통화 마쳤네요. 참, 이제는 내 남편이지 당신 아드님이 아니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얼른 가세요. 짐은 택배로 보냅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과 의절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속이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안도했어요. 저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했던 원인이 사라진 것이니까요. 그런 저와 태아를 위해 친정엄마는 무척이나 애를 쓰셨어요. 못된 시어머니 대신 신혼집에 들어와 삼시세끼 맛도 좋고 영양가도 풍부한 음식을 해주셨죠. 덕분에 저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순산했어요. 세상과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그 무렵 육아휴직을 낸 저는 아들을 돌보며 겸사겸사 새 사업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활용한 식품 제조업이었어요. 역시나 친정어머니의 음식 솜씨는 참 대단한 것이더군요. 친정엄마의 레시피를 활용해 시작한 식품 제조업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첫째 아이가 2돌을 맞이할 즈음에 이미 몇몇 급식소에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던 사업은 순식간에 공장을 차리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렇게 저와 친정어머니는 한동안 사업 확장차 출장을 연달아 다니는 분주한 일정을 보내게 되었어요. 얼마 뒤 모든 출장을 마친 저와 친정어머니가 오랜만에 공장으로 돌아오던 날, 저희 모녀는 황당한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아니 글쎄 공장에 새로 들어온 구내식당 직원들 중에 의절한 시어머니가 섞여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는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더군요. 그렇게 보지 말거라. 너 있는 회사인 줄은 몰랐어. 오늘이 처음 나온 참이고. 여기 회사잖아요. 제가 사장이고요. 말을 가려주시죠. 에이, 같이 보낸 정이 있는데 뭘 또 그렇게까지. 공과 사 정도는 구분해달라는 말이에요. 저희 엄마와도 회사에서는 서로 존대합니다. 아무튼 일단 일 보고 계세요. 자세한 내용은 직원들한테 들으면 되니. 말도 섞기 싫다 이거니? 못 들으셨어요? 제가 사장이라고요. 말도 섞기 싫다는 건가요? 인사 관련해서 인사 담당자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일 보고 계세요. 저는 그 길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시어머니의 일을 물었어요. 저와 친정엄마가 출장에 바쁜 사이에 진행된 채용건이었고 인사 담당도 당연히 그 사람이 시어머니인 줄은 몰랐죠. 저와는 의절한 사이라는 건 더더욱 몰랐고요. 시어머니의 거취를 두고 짧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극단적인 채식으로 인해 건강이 아주 심하게 상해버렸고 많지도 않던 재산이 치료비로 홀라당 싹 까먹어버린 신세가 무척이나 처절해 보였거든요. 처량한 신세의 사람이 시어머니이기에 측은지심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채용되어버린 직원인데다가 사정까지 딱한 직원을 모질게 해고해버릴 만큼 악덕사장은 아니거든요. 제가 직원을 바로 해고해버린다면 인사 담당 직원 체면도 깎여버리는 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시어머니가 조용조용 일만 잘해주었더라면 회사 사장으로서 고용을 유지하는 선택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첫 출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직원들로부터 불만사항이 접수되었어요. 구내식당 밥맛이 영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컴플레인을 접수한 저는 곧장 구내식당의 음식 맛을 점검했죠. 아, 이건 시어머니의 지시겠구나. 감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회사 밖으로 불러내었어요. 구내식당 음식 레시피 건드리셨죠? 무슨 얘기라는 거니?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회사 바뀌니까 말씀 편히 해도 되고요. 속일 사람은 속여야죠. 음식 맛만 보면 딱 아는데. 그러니까 있잖니. 아니, 난 그냥 우리 직원들이 먹는 음식만큼은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구내식당 음식이 어디가 어땠는데요? 육식 성분은 독이다? 아무래도 그렇지. 그랬어요. 구내식당의 음식 맛이 변했다는 컴플레인의 원인은 바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가 구내식당 레시피에 슬쩍슬쩍 손을 댔더라고요. 고깃국에 고기를 빼놓는다거나 김치에 들어가는 젓갈을 일부러 넣지 않는다거나 육수 대신 맹물을 사용했다거나 하는 식이었어요. 그러니 음식 맛이 제대로 나지 않을 수밖에요. 더욱이 기분 나빴던 건 구내식당의 식단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라는 사실이었죠. 음식 만드는 회사에 구내식당 식사가 변변찮으면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질 테니까요. 저희 회사가 식품회사니까요. 그래서 친정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바탕으로 제가 식품영양학 전공까지 살려가며 맛과 영양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신경 써왔던 구내식당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일단 화를 꾹 참았어요. 그리고는 회사의 창업주이자 사장으로서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좋아요. 지난 일은 없던 것으로 해드리죠. 그래 주겠니?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어디 말해보렴. 일만 계속할 수 있다면야 틀어주고 말고. 구내식당 레시피에 손대지 마세요. 채식주의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도 마세요. 어머님의 가치관을 존중해 드릴 테니 다른 사람들의 식습관 또한 존중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럴 순 없지. 조건을 들어주실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직원들끼리만 먹는 구내식당이라지만은 참된 현대인 입장에서 독인 것을 독이 아니라 할 수는 없다. 내 손이 닿는 이상 동물성 성분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해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죠. 인사팀 직원에게 가셔서 해고 처리되었다 말씀하시고 적법한 절차 안내받으시면 되겠네요. 해고로 인해 회사가 져야 하는 책임이 있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지겠습니다. 에이, 또 그렇게 모질게 굴 것까지야. 아닌 말로다가 나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이 나이에 취직 자리라고는 식당 아르바이트가 전부인데 그나마도 녹록치가 않아요. 왜 녹록치가 않을까요? 뻔하죠. 그 식당들에서도 그 말도 안 되는 채식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다 쫓겨났을 거 아닌가요? 유감이지만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을 구내식당에서 고용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해고 처리되었고 저희는 긴 악연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금 30대 중반에 접어든 저는 시어머니의 채식 강요로부터 지켜낸 첫째 아이와 그 이후에 태어난 둘째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답니다. 저와 친정어머니 그리고 해외 연수에서 돌아온 남편은 아이에게 가리는 음식 없이 골고루 꼭꼭 씹어 잘 먹는 식습관도 빼먹지 않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업은 음식 납품하는 급식소를 더 늘리기 어려울 만큼 번창했고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식당 아르바이트를 여기저기 전전하며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하고 다닌다는 풍문이에요. 심지어 그 식당들에서도 손님들에게 극단적 채식을 강요하다 쫓겨나기 일쑤인 신세라더군요. 신혼집에서 한 번,
회사의 레시피에 손댔다가 또 한 번. 그렇게 2번씩이나 쫓겨난 데다가 심지어 겨우 먹고 사는 신세가 되어서조차 그 버릇을 못 고쳤다니. 참, 이래서 사람 쉽게 안 변한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어떤 잘못된 믿음은 자신 말고도 주변 사람들까지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섭기도 했어요. 저도 제 가족과 자신, 회사를 위해서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겠어요.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맛있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